일단 가장 궁금한 게 어제 왜 이렇게 그 퇴정을 하셨습니까? 참 일단 국민 여러분께 청문회가 후보자의 후보 도덕성이나 자질을 차분하게 검증하지 않고 결국 파행으로 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 회의 시작 때 권인숙 위원장께서 그동안 일방적이고 또 불공정한 의사 회의 진행에 대해서 사과 발언을 하시고 시작하셨는데요. 네네. 한 12시간 지나서 10시 45분쯤에 후보자의 따님의 자료 제출 공개가 이슈가 됐어요. 네. 근데 그 따님은 40세가 넘었고 또 기혼자고 외국에 사시니까 그 개인정보 동의가 필요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정회를 하고 중간에 후보자가 따님에게 동의를 해달라고 해도 본인이 동의가 없으면 공개가 안 되거든요. 아, 통화도 했는데 후보자가 네. 예. 그 자료 제출을 제대로 못하면 사퇴하라고 그러셨어요. 아, 위원장이 권인숙 위원장이 네. 예. 근데 처음부터 좀 일방적이고 좀 편파적이라고 느꼈는데 위원장은 청문회를 끝까지 잘 진행을 시켜야 될 책임이 있는 분이잖아요. 예. 그런데 민주당 의원이나 야당 의원이 그렇게 하는 것도 사실은 정치 공세라고 오해를 받기 쉬운데 위원장께서 그렇게 하는 청문회는 지금 청문회가 23년 정도 됐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그런 부분은 너무 부당하다. 청문회를 하지 않겠다는 거고 또 위원장님 내리에 이분이 사퇴시켜야 되겠다는 고정관념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해주시면 우리가 계속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끝까지 안 하시더라고요. 쉽게 얘기를 하면 위원장의 공정한 진행을 믿을 수가 없었다. 이런 네. 이야기로 그러니까 뭐 정리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실제로 공정한 진행이었죠. 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냥 나간 거는 우리가 그냥 일방적으로 나간 게 아니고요. 네. 위원장께서 정해 선언을 하셨습니다. 예, 맞아요. 예. 네. 그리고 그렇게 나서 된 근데 거죠. 정해면 나중에 속개가 돼야 되는데 이제 이때 그 속개가 될 때 이제 응하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속개는요 일방적인 정해였고요. 예. 그 다음에 속개할 때는 저희가 요구하는 것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앞으로 공정하게 하겠다. 사실 10시에 그렇게 사과를 하시고 밤 10시 45분에 또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넌센스죠. 밤에 이것도 결국은 자료 제출 문제와 관련해서 위원장이 공정한 진행을 하지 않았다. 이런 취지의 주장이었는데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권인숙 위원장은 상식적인 수준의 얘기를 했고요. 저희 그 야당 의원들이 후보자의 태도와 자료 미제출에 대해서 여러 차례 문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김행 후보자가 중간에 안 낼 거예요라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까지 상당히 부정적인 태도를 취했기 때문에 야당 의원들의 반발을 무마시키는 차원에서 권인숙 위원장이 후보자한테 대신 그렇게 계속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을 생각이면 뭐 사퇴를 하시라라고 얘기를 했고 그거는 당장 사퇴를 하라기보다 자료 제출을 적극적으로 해야지 후보자로서의 그거는 의무다라는 취지였는데 갑자기 일부 여당 의원들은 회의장에도 없다가 갑자기 들어오셔갖고 나가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 장면이 연출될 때는 회의장이 없었는데 없던 의원들이 이제 왜냐하면 그분들은 이제 질의할 게 더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저희가 계속 의혹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추가 질의를 계속하고 있는 과정이었고, 예. 네, 권인숙 위원장의 태도는 뭐 시청자분께서 들어보시면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론적인 수준이었는데 갑자기 그 말꼬리를 잡고 사과를 요구하셨고 저희는 그 간사간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여당도 그렇게 갑자기 회의장을 나간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면 위원장도 사과를 하도록 저희가 하겠다라고 요구를 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에 조은희 의원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딸 자료 관련해서는 네. 그 나이가 40이 넘었고 결혼을 했고 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딸의 어떤 동의가 필요해서 김행 후보자가 직접 통화까지 했는데 딸이 거부했는데 자료를 어떻게 제출하냐 네. 이 점을 제기하던데요. 네, 그거는 딸한테 미리 전화도 안 하고 그날 이제 저녁 정도에 어제? 어제 저녁 정도에나
전화할 시간을 한 30분 줘서 전화를 했더니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는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전에 아니라 네, 그렇죠. 이제 동의를 받을 노력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태도를 취했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딸의 모든 재산 상태를 요구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김행 후보자가 설립하고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 딸이 지분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지분의 취득 경위를 알고 싶다는 거고 그거는 딸이 자료 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회사 자체가 주주명부라든지 기타 뭐 주식 인수대금을 어떻게 납부했는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 등 어떤 객관적인 다른 자료로 대체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동의 없이 제출할 수 있는 자료들을 요구했던 겁니다. 딸과 사위를 통해 재산을 은닉한 의혹을 확인하겠다며 자료를 요청하자 김행 후보자는 고발하라고 맞받았습니다. 근데 이거 너무 심각한 문제예요. 아, 그러면 고발하세요. 네, 없습니다. 네, 네. 따님이 7천주를 갖고 계세요. 이거 위원장이 자료 제출을 하지 않고 고발하라는 태도는 부적절하다며 감당 못하면 사퇴하라고 하자 그런 식으로 태도를 유지하시면 본인이 사퇴를 하시던가요. 도저히 이걸 감당을 못하시겠으면 사퇴를 하시던가요. 여당 의원들은 위원장이 중립을 지키지 않는다며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아니요, 조용히 하시면. 여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를 데리고 퇴장하려 했고 야당 의원들은 막아섰습니다. 정회 뒤 다시 회의를 시작했지만 여당 의원들과 김 후보자는 청문회장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장관으로 임명되더라도 국회와 국민을 도망다니는 장관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과연 이런 모습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김행 후보자 청문회 내내 주식 파킹 의혹 등과 관련해 자료를 제출하라는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제3자의 재산을 제 마음대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왜 제출을 못합니까? 본인이 제가 갖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회사인데. 진위를 책임집니다. 자료 제출하세요 그러면. 그럴 생각 없습니다. 자정이 다가오자 야당 의원들은 청문회를 이대로 마칠 수는 없다며 청문회를 오늘 하루 더 진행하는 안건을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MBC 뉴스 조윤정입니다.